자,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SUV를 설명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서 올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EQS SUV, EQE SUV를 먼저 새롭게 우리나라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GLC 풀체인지 그리고 SL 풀체인지 모델도 선보이고 다양한 부분 변경 모델로 라인업을 빠르게 갖추겠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에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EQS SUV, 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한 모델이거든요.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450 모델이 있고 580 모델이 있는데 1억 3천만 원부터 1억 8천만 원까지 되는 굉장히 비싼 모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GLS의 이제 전기차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전기차 SUV 중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사실 이 디자인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겉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차가 1억 8천이나 한다고? 1억 5천이나 한다고? 이런 느낌이 잘 들질 않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는 EQC, 그리고 EQA, EQE, EQS 전부 이 동일한 유사한 디자인의 디자인 키를 가지고 있는 차들을 많이 봐왔고, EQS SUV도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특별함들이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내연기관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수백 년 동안 리더의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지만 전기차 출시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늦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을 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 아키텍처, 에바2 아키텍처를 통해서 양산형 모델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당장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좀 급급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럭셔리를 논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전기차 스펙터가 나왔는데 스펙터의 주행거리, 사실 이런 거는 롤스로이스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더 강조시켜서 기존의 자신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어냈어요. 그 차는 공기역학적인만 유려한 디자인, 억지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내연기관에 있었던 롤스로이스의 가치를 그대로 전기차로 이어온 느낌이거든요.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이 EQ 모델들은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무조건 공기역학적인 성능만 우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었던 EQC나 세단인 EQS, EQE, EQE SUV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런 모델들이 사실 거의 디자인 요소들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물론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은 세부적으로 다르긴 하겠지만 길에서 본다면 진짜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구분하기 더 어렵게 자동차가 바뀌었습니다. 자, 전면에 이 플라스틱 판으로 그릴을 막아 놓은 부분, 그리고 헤드램프와 이어 놓은 부분, 그리고 가운데 주간 주행등을 디자인해 놓은 부분, 이런 것들 전부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자, 해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엠블럼에도 이 LED가 들어오는데 국내 모델에는 그 옵션은 삭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이제 좌우를 길게 이어놓고 마치 꽈배기처럼 디자인해 놓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그대로 EQS SUV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프리미엄 자동차지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좀 어찌 보면 난잡한 이 파팅 라인도 그대로 이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보다는 A필러의 각도나 보닛의 각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역학적으로 바람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만 봐도 이 국내 모델에는 21인치 그리고 22인치 휠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벤츠 엠블럼이 무수히 새겨져 있는 휠이고요. 마치 루이비통 가방 같은 경우 그 루이비통 엠블럼이 정말 빼곡히 차 있잖아요. 이 휠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 휠뿐만 아니라 그릴이나 실내 구성 같은 경우도 벤츠 삼각별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그십 SUV인데 측면에서 보게 되면 SUV 같은 인상이 크게 들진 않아요. 굉장히 날씬한 디자인이 잘 된 미니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공기 역학을 위해서 전고도 많이 낮췄고,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도 상당히 많이 길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어요. EQS 세단 모델과 휠 베이스는 동일하고 사실 전폭 이런 것들도 동일합니다. 다만 GLS 모델과 비교해 보면 물론 이 차가 휠 베이스는 조금 더 길지만 길이, 너비, 높이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길에서 GLS를 보면 이 플래그십 모델의 당당함, 위압감 이런 것들이 드는데 EQS SUV는 사실 실제로 보면 그런 위압감은 크게 들진 않습니다. 그냥 뭔가 맨들맨들한데 덩치가 큰 그런 SUV를 보는 느낌이에요.
자, 루프도 상당히 깎여 있고 차체 면 자체가 맨들맨들하다 보니까 사실 그 강인한 느낌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이제 골프백을 4개나 넣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의 크기, 휠베이스를 생각해 보면 그리 큰 공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루프가 많이 깎여 있어서 이 SUV는 짐을 쌓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5인승 그리고 7인승 모델로 판매가 되고 7인승이라는 장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5인승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아래쪽에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트렁크의 높이는 일반적인 SUV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차체 높이를 조금 낮춰주고 높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트렁크의 길이가 긴 편이라서 이 앞쪽 시트는 전혀 손이 닿질 않고 대신 이 전동식 버튼이 있어서 시트를 접을 수는 있습니다. 이 시트를 접기 위해서는 1열 시트가 앞으로 살짝 밀리는 구조거든요. 이게 전동이 무조건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열에 승객이 앉은 상태에서 이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으려고 하면 그 1열 승객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람이 타 있어도 그냥 시트는 밀리더라고요. 자, 이런 실내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제 별 엠블럼 이런 것들이 전부 스누어져 있고, 이거 EQS 모델, 뭐 최근 EQ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약간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인조 가죽 같은 느낌을 내는 소재인데 만졌을 때 촉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광택도 예쁘게 나고 있어요. 저는 이 소재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뭐 기존에 쓰던 것들보다 고급스럽거나 촉감이 좋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일반적인 가죽이나 뭐 인조가죽 가공하는 것보다는 뭐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에서도 화려함들이 느껴지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투톤으로 나오고 있고 이 투톤도 이 앞쪽 색상 그리고 뒤쪽 색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투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워낙 잘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도 더 화려해졌어요. 자, 시트는 이 정전식 방식으로 이게 움직이지는 않고 터치만으로 이 등받이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이 조절이 됩니다. 이 조절되는 폭이 뭐 생각보다는 꽤 넓은 편이기도 하고 마이바흐 EQS 모델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설치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이 실내 뒷좌석의 구성이나 고급스러운 측면에서는 사실 뭐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내연기관 S클래스 그리고 GLS 마이바흐 뭐 이런 모델 생각하면 엄청나게 특별하다 뭐 이런 느낌도 주고 있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 아마 옵션 선택이 가능할 텐데 어쨌든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이 전부 이렇게 하나의 패널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3개가 놓이는 구성이고, 근데 이게 마치 통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처럼 보여서 예쁘기도 하고 딱 화려한 느낌도 들고 신선한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이거를 한 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패널이 전부 동일한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보더라도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12.3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는 살짝 비스듬히 누워있는 스타일입니다. 각도가 살짝 누워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 각도로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너무나 화려하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운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UI, UX를 디자인을 할 때 사실 디자이너들이 일부러 색상도 뭐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글자 폰트나 글자 크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는데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런 것들 크게 신경 쓴 것 같진 않고 무조건 화려하게 꾸미려고 만들어 놓은 느낌이 큽니다. 근데 화려하기는 정말 화려하거든요. 마치 게임하듯이 온도 조절하면 이렇게 조명에서 파란색으로 나오고 온도를 높이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뭐 이런 부분들, 뭐 인터랙티브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새롭고 이런 송풍구도 여기에 이제 LED를 넣어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 뭐 상당히 예쁘게 꾸며 놓긴 했습니다. 자, 이런 인터페이스나 사용법
그리고 주요 메뉴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EQS SUV만의 특별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모델들과 동일한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차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하는 이 580 모델, 7인승 모델. 아무래도 이 7인승이라는 게 뭐 핵심일 것 같기도 하고 EQS SUV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7인승 모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이제 580 모델, 이제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이기도 하고 이 7인승 모델입니다. 이 흰색 모델을 좀 이렇게 조명 아래서 보니까 새삼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GLS 같은 경우도 23인치 휠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21인치, 22인치까지만 나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22인치가 살짝 작은 느낌이 들죠. 어쨌든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휠도 요즘 내연기관 차도 대형 SUV는 23인치가 대세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고, 자, 윈도우 라인이 일반적인 SUV 윈도우 라인 같지가 않죠. 굉장히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형적인 윈도우 라인처럼 이렇게 뒤까지 뻗어 나오고 있고, 이 뒤도 굉장히 길게 윈도우 라인을 뽑아서 사실 이 플래그십 모델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뒤에 디스플레이도 이제 놓여 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쪽에 센터 디스플레이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 봤었던 450 모델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가죽의 질감이나 이 자동차의 분위기 자체도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내는 이 EQ 모델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전형적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자, 안에 탔을 때와 이 밖에서 차를 볼 때 느낌이 좀 확연히 다른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1억 5천만 원이 넘는 모델이고 7인승 모델인데 보통 이 정도 가격 되면 뭐 3열, 2열 전부 전동으로 접고 펴고 이런 거 가능한데, 이 차는 뭐 새 시대를 여는 전기차 모델이지만 굉장히 구식 방식들이 전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도 버튼 눌러서 접어야 되고, 시트를 접는 방식도 그냥 손으로 당겨서, 이것도 상당히 뻑뻑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접어야 되는 게 이 차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접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접는 건 이렇게 접을 수 있는데 시트를 펴기 위해서는 일단 별도의 이 전동식 버튼은 없고 2열 시트를 접은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펴줘야 됩니다. 이 트렁크 안에서 펴는 방법은 자, 이렇게 펴야 됩니다. 사실 한 4천만 원짜리, 한 3천만 원짜리 차도 여기 끈이라도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조차 없고요. 이 차는 이제 어쨌든 시트를 접기 위해서는 이 레버를 사용하고 그때 1열도 함께 밀리는 방식인데, 이게 1열이 운전석도 밀리고 보조석도 밀립니다. 그냥 전체가 밀렸다가 다시 펼쳐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깊어요. 이 차 길이가 길고 이 거의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 이 길이를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 자체는 꽤 큰 편입니다. 자, 법적으로 이 다인승 SUV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이제 비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니밴 같은 경우, 카니발 같은 경우만 봐도 이 트렁크에 이제 소화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차도 소화기가 있는데 굉장히 뜬금없이 이 운전석 시트 밑에 소화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리를 시트에 이렇게, 잠깐만, 되게 불편하다. 보통 이제 뭐 반자율 주행 뭐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다리를 좀 편하게 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게 여기다 다리가 걸려버리네. 물론 이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면 트렁크가 안 열릴 수도 있고, 뭐 트렁크가 부딪혀서 소화기가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난다는 걸 운전자가 가장 빨리 캐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불을 끈다, 뭐 이 개념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이거 조금 더 매끈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살펴보는 거와 직접 시승하는 거는 많이 다를 거고, EQS 모델도 그렇고 EQE 모델도 그렇고 이 주행 감각 측면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EQS 모델 같은 경우도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뭐 조만간 시승 행사를 할 텐데 시승을 해보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